대통령실이 군 정보부대 기무사 방첩사령부죠. 기무사였다가 방첩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등 군 정보부대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또 금방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한 1시간 만에.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될지, 왜 이런 얘기 흘러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지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 주제로 가기 전에 네. 하프타임 앞서 유튜브로 진행된 하프타임에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무속인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CCTV 네. 삭제됐다. 네. 이렇게 보고했죠, 국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자료 요구였어요. 그 영상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삭제돼서 없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동일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계속 영상을 따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30일이 지나면 이전 영상에 덮어쓰기처럼 네. 새로 영상이 업로드되기 때문에 이전 영상은 자동 삭제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국방부 관저, 육군 총장 관저 같은 국가의 중요 시설에 네. 얼마든지 이후에 뭐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30일간밖에 보존 기간이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너무 뜻밖입니다. 그 이해가 안 가고. 네, 첫 번째.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걸 포렌식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복구. 예, 복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또 살펴볼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예, 그다음에 왜 자꾸 천공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방부 안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CCTV 영상 얘기할 때 제외하느냐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두 군데 갔다라는 말씀을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제가 고발당했을 때 그 고발장 내용에도 네. 이상하게 관저 얘기만 있고 집무실 얘기가 없어요. 방송에선 다 했는데. 네네. 그래서 왜 절반만 고발하셨냐 그러니까 경찰은 고발된 것만 수사할 뿐이다.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관저 얘기만 하는 거예요. CCTV도. 근데 관저는 다소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네. 중요도가 전 덜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방부 안에 있는 참모총장의 서울사무소는 이건 공적인 기관이고 네.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얘기가 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CCTV는 삭제됐다고 하고 뭐 오늘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종편에서 천공 관계자는 나는 간 적 없다. 우리 스승께서는 가신 적이 없다. 땅도 밟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그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다른 입증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우선 천공 측이죠. 네. 거기에 핵심 관계자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지난 한 8개월여 동안에 일체 부인을 못하더니 네. 왜 최초로 보수적인 성향의 종편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네. 그거는 CCTV가 삭제됐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 아닌가. 선후 증거물 관계상? 다 없다. 예, 이렇게 보고서 나온 인터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는 그러면 사람을 불러다가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당시 공관관리를 맡았던 주임 원사 뭐 네. 천공 전부 다 그 출석 국회 증인 채택이 네. 안 무산됐어요. 됐습니다. 무산됐는데 아니 천공이 오늘 최초로 이제 국회 나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증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음. 진실 규명하자는데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도 지난주나 지지난주쯤 했으면 네. 국민의힘이 천공 국회 출석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었죠. 네. 근데 무산되고 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타이밍 포착이 매우 좋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점에서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바로 천공이 육군총장 시설에 갔다는 오히려 증거 심증이 더 굳어진다. 이런 식의 해명이면 예. 그동안은 왜 침묵했는가? 유리해질 때 사실 경찰청 수사 상황 다 보고하시는 얘기 아니냐? 네. 국회 증인 출석 무산된 거 다 보고하시는 얘기 아니냐? 이제 재차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걸 다 고려하고 하신 말씀이라면 천공 굉장히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아니 거기도 홍보 담당관이 있고 언론 예. 담당 특보 있었고 다 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다 보고서 하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본 주제로 돌아가서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날인가요? 지난주에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네. 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왜 이 얘기했을까요? 자, 요런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과거에 그 역대 정부의 국방 개혁안에 항상 당시에 기무사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무사가 예, 안보지원사로 안보지원사로 바뀌었고 방첩사령부로 또 바뀌었죠. 예, 또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정권 때마다 바뀝니다. 네. 그랬는데 당시에 기무사가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니까 네. 아니 일개 정보기관이 이래도 되는가?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본부 예하에 네. 일개 부대로 소속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떠냐? 네, 이게 네. 지휘권 통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마다 기무사가 반대해서 무산됐고 네. 또 역대 정권이 기무사를 활용하고 싶어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윤 대통령 발언은 통합방위 회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일선 지자체까지 다 참석하고 예. 그 민간인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예. 민간인, 군, 민관군이 다. 네. 그래서 그 비정규전 대비하는 합참위 의장이 그 지도하는 전체적인 어떤 지자체 정부기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 11월에 국군 방첩사령부 시행령 개정안에 통합방위 사태 지원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관에 대한 지원 업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통합방위 기관에 정보 활동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저도 시행령을 봤는데 민간이 민간의 장, 또 공무원들 그 네.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서 장이 그 방첩사령부에 요청을 하면 네.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네, 있습니다. 협조해야 돼.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 쪽에서 방첩사령부에 정보를 좀 취합해 주세요. 그러면은 해서 민간한테 다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간인 사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예, 또 방첩사령부가 그 뭔 사이버, 우주, 암호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정보 활동 역량을 강화해서 그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네. 방위산업체까지도 우리가 정보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기무사보다 힘이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기무사는 군인과 군무원을 상대로 정보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렇죠. 민간인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나 참여연대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거 민간인 사찰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길 열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담아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 자료, 인사 자료, 회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민간 기업에 가서도 방산업체. 안 되지. 예. 그런데 여기에 시행령상에는 협조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의무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그 보안사 안기부 시절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때 보안사의 그 막강한 그 정보 활동가 전두환 막후 보안사. 조정력, 예. 예. 얼마나 보안사와 안기부가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까? 그래서 마음에만 너무 상처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되면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죠. 두드려 예. 맞고. 그런데 국방정보기관들, 방첩사, 사이버사령부, 정보사 등은 예.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한다 그러는 건 무엇이냐면은 네. 앞으로 간첩 수사라든가 네. 민간 기업 네. 또 민간 연구소에 대해 가지고 통합적인 운영을 일원적인 어떤 그 지휘 차기에 하에서 함으로써 네. 앞으로 더 큰 어떤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중된 권력 이런 것들을 그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민주주의에 과연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걱정들을 우리 김종대 그 교수님 같은 분이 와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비판을 할 게 우려돼서 그러는지 그런 보도가 나오고 1시간도 안 돼 가지고 네. 대통령실에서 네. 통합은 그 검토한 바 없다라고 딱 말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확인이 아주 이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국군 방첩사령부가 네. 국방부 장관을 그 패싱하고 네. 대통령실과 직거래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미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군내 그 지금은 거의 폐지되다시피한 장교들에 대한 신원 정보조 조난 자료 만드는 거. 조난 파일. 네, 조난 파일. 예,
예, 이런 부분들 또 그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도 올라오고 방첩사에서도 올라가면은 이게 군인들 줄 세우고 통제하는 어떤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정보기관들의 어떤 권한 강화 문제와 통합 운영에 관한 문제는 이건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될 사안이고, 예, 이거는 어떤 그 정보의 발전이 아니라 권력의 발전 같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DIA라고 해서 국방정보국 산하에서 군 정보기관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정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방첩사는 그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사찰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정보 활동하는 기관이지 여기에 뭐 군사 위성이 있습니까? 무슨 뭐 장비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데도 힘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예. 이 방첩사령부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 그다음에 기무사, 네. 그다음에 국가안보사령부인가요? 국가정보사령부인가요? 정보사는 별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방첩사령부로 갔는데 이때 그 방첩사령부 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네. 징역형 받았던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 준장이던데 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부대혁신 TF에서 비밀리에 자문 활동을 네. 해서 그것도 한번 크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2019년인가요? 계엄문건 조현천 예, 그 밝혀졌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에 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네. 그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와 방송국 네. 주요 대학을 군부대가 다 점령한다는 그 저 검토를 여러 차례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문건으로 네, 네. 남아 있는 거고 그때 그 저 연루된 어떤 그 문건 작성의 핵심 책임자들도 네. 이번에 다 이런 어떤 그 방첩사 기획안에 참여해가지고 네. 새로운 어떤 그 계엄 문건 이전에 기무사로 네. 이렇게 그 회귀하려는 움직임은 정권 초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원리에 반하는 어떤 군 정보기관의 어떤 개혁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거대한 퇴행 아니냐. 이런 질문에 정부는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요. 기무사령부 예하부대로 기무사 예하부대로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했는데 이거 사이버 사찰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뭐 사이버 활동 뭐 댓글 공작 이런 거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무산이 됐어요. 그때는 기무사가 독보적인 암호학 연구를 착수해가지고 예. 사이버사가 새로 생기는데 예. 이걸 자기들 예하부대로 만들겠다고 한 그러려고 거예요.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된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예. 그래서 차마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도 이거를 허용하지 건데.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죠? 사이버사 댓글 공작이에요. 네, 맞아요. 예,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 공작.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기무사로 통합됐다라 하면은 이 그 큰일 부작용이나 패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어. 그때 그 관련돼 있던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서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람으로 보나 그 시행령이 또 그 시행령이 11월 1일 날 방첩사령부 시행령이 1차로 됐고 14일 날 11월 14일 날 또 그 권한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 우리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군 정보 체계가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강화되고 있는 눈여겨봐야 될 기관은 4개입니다. 네. 첫째 검찰이 지금 증원된다는 소리도 있고 검사 네, 네. 무산은 됐지만 예, 예. 예, 검찰 기능 강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정원 기능 강화. 그거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이제 국정원이 그 저기 법무부에다가 앞으로 공무원 인사 자료도 보고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국정원의 어떤 그 국내 인사나 정치 활동에 개입할 위험성. 세 번째가 방첩사.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무시무시한 건데 예. 경호처입니다. 경호처. 경호처도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랬었죠. 예. 수방사까지 다 자기가 관할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휘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경호 업무에 관해서는 군과 경찰을 부려먹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엔 협조기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상급기관이 되는 거니까 경호처의 기능이 엄청나게 비대화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뒷걸음질을 그것도 크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 국민들이 눈여겨 봐야 되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